사람들은 제 손에서 꽃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장사를 했는데도 말이죠. 제 코끝엔 여전히 그 지독한 비린내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비늘을 벗기던 그 시절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10년이 흘렀네요. 손님들이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꽃을 예쁘게 꾸미세요? 라고 물으실 때마다 전속으로 답합니다. 제가 꽃을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제 삶을 예쁘게 꾸며줬거든요. 라고요. 그 누군가는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비린내 나던 시절, 저를 숨쉬게 했던 제 보물, 아니, 제 심장이 낳은 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들어주실 건가요? 30년 전, 아니, 정확히는 30년 2개월 전 겨울이었어요. 그 해는 유난히 추웠습니다. 남편을 폐암으로 보내고 1년이 지난 때였죠. 남은 거라곤 빚더미와 녹슨 생선 괵장 몇 개뿐이었어요. 생선 장사는 새벽이 생명이잖아요. 그날도 새벽 4시 물건을 받으러 수산시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처음엔 고양이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건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 낡은 파란 이불에 쌓여있던 작은 생명.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저는 순간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찌 이런 추운 날. 아이고, 누가 이런 짓을. 아가, 아이고, 이 가여운 아가야. 그 작은 생명을 제 품에 안아 올리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아니면 제가 평생 찾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드디어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친부모를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소식은 없었어요. 경찰관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입양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선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손자가 그 애를 키운다더라.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의 자식까지 떠맡고. 나중에 어찌 되려고 저러나. 혼자 살아도 빠듯할 텐데. 남들은 혀를 끌끌 찼지만 전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살라고 하늘이 보내준 동아줄이라는 걸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사실 매일매일이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생명이 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다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름은 연아라고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포대기에 엎고 일터로 나갔습니다. 연아는 제 등 위에서 흔들리며 잠이 들곤 했어요. 겨울엔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어질 정도였지만 등에서 느껴지는 아이의 따뜻한 콧바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지면 안 돼. 그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시장 상인들도 연아에게 과자를 주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우리 연아 공주님 오늘도 이쁘네. 아줌마가 떡볶이 하나 줄까? 순자야, 이 딸기 하나 가져가 연아줘. 연아는 시장통 상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생선가게 공주님으로 자랐습니다. 제가 없는 사이 누군가는 아이를 봐주고 누군가는 간식을 챙겨주고 시장 전체가 연아의 마을이었던 거죠. 돈이 없어서 장난감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지만 연아는 늘 밝게 웃었어요. 엄마 사랑해 라는 그 한마디에 제 하루의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연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연아야,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엄마, 친구들이 그러는데 나 엄마랑 하나도 안 닮았대. 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나 혹시 주워온 아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 순간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거짓말로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연아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연아야,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어. 사람은 말이야, 2번 태어난단다. 2번이요? 그래. 한 번은 엄마 배에서 태어나고, 한 번은 엄마 심장에서 태어나는 거야. 배에서 태어나는 건 하늘이 정해주는 거지만, 심장에서 태어나는 건 엄마가 선택하는 거란다. 넌 엄마 심장이 선택한 딸이야. 엄마가 널 처음 봤을 때, 추운 겨울 새벽 골목에서 파랗게 떨고 있던 내가 엄마 품에 안기는 순간, 엄마 심장이 쿵 하고 말했거든. 이 아이가 내 딸이다라고. 그럼
나 버려진 거 아니야? 나를 낳은 엄마는 날 버린 거잖아. 아니야. 넌 버려진 게 아니라 2번 선택받은 거야. 하늘이 너를 엄마한테 보내기로 선택했고, 엄마가 너를 내 딸로 삼기로 선택했으니까. 연아야, 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이야. 내가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엄마는 아마 지금까지 견디지 못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연아는 한 번도 제 앞에서 출생에 대해 의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크면 돈 엄청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이 생선 냄새 나는 앞치마 다 태워버릴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예쁜 앞치마 사줄 거야. 그때부터 연아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를 위해 뭐든 하려고 애썼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상장을 들고 와서는 엄마, 나 상 받았어. 하며 자랑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연아는 정말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남들 놀 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모았어요. 엄마, 이거로 엄마 손 좀 쉬게 해줄게. 라며 마사지기를 사오던 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연아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생선 장사 그만해도 돼. 내가 엄마 먹여 살릴게. 아이고, 이 녀석이 엄마 아직 팔팔해. 엄마는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게 좋단다. 그리고 연아는 정말 예쁘게 결혼까지 했습니다. 신랑감도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결혼식 날 연아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엄마.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왜 그리 짧은 걸까요? 결혼한 지 1년 반, 연아는 임신 5개월째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연아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해서 갈게. 엄마 갈치조림 먹고 싶어. 아이고, 비가 이렇게 오는데 오지 마. 엄마가 나중에 갈게.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엄마, 나중에 봐. 그게 연아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 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빗길에서 택시와 충돌 사고가 났다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죄송합니다. 안 돼, 연아야. 안 돼. 엄마 두고 가면 안 돼. 눈 떠봐, 연아야. 엄마 목소리 안 들려? 연아야. 제발, 제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전부였던 연아가 이렇게 차갑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태어나지도 못한 손주까지 둘 다 한꺼번에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인형처럼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었어요. 사위가 조용히 제게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연아가 이걸 어머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생신 선물이라고 미리 준비해뒀다고. 차디찬 딸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건 예쁘게 포장된 비단 앞치마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어린 시절 약속 기억하시나요? 제가 커서 엄마의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다 태워버리겠다고 했던 약속요.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인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생선 비린내 말고 꽃향기만 맡으며 사세요. 이 비단 앞치마는 엄마한테 주는 제 선물이에요.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으로 작은 꽃집 하나 차려드릴 거예요. 엄마가 꽃을 참 좋아하시잖아요. 엄마, 전 정말 행복했어요. 추운 겨울 골목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제가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저를 선택해줬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아줬기 때문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진짜 엄마예요. 제 심장이 처음 뛰기 시작한 건 엄마 품에 안긴 그날이었으니까요. 사랑해요, 엄마. 그리고 엄마, 제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저는 엄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행복할 때까지, 꽃향기 속에서 웃을 때까지요. 엄마의 영원한 딸, 연아가. 딸아이는 떠나면서도 저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꽃집을 차려준 건 연아가 남긴 마지막 온기였습니다. 연아는 제가 슬픔에 잠기지 않고 꽃향기 속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뒀더군요. 사장님, 여기 꽃들은 왜 이렇게 예쁜가요? 다른 꽃집이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제 딸이 도와주거든요. 하늘에서요. 바람에 꽃잎이 흔들릴 때마다 연아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곁에서 함께 있어라고요.
이 앞치마를 두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연하를 구한 게 아니라 연하가 저를 구했다고요. 추운 겨울 새벽 제가 그 골목을 지나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살라고, 다시 사랑하라고,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분들, 혹은 저처럼 특별한 인연으로 가족이 된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피보다 진한 법입니다. 심장이 뛰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내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연아야, 엄마한테 찾아와줘서 고마웠어. 엄마 딸이 돼줘서 고마웠어. 우리 다음 생에도 꼭 엄마랑 딸로 만나자. 약속이야. 지금도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올 때마다 저는 압니다. 연아가 보내는 안부라는 걸요. 엄마, 행복해?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합니다. 그래, 엄마 행복해, 내가 있어서라고요. 피보다 진한 사랑,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동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세요.